자,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교통하고 정보가 발달하면서 발생하는 사회 변화와 그리고 교통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들하고 해결 방안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보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에 따른 변화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정보에 따른 생활 공간의 변화 먼저 볼게요. 생활 공간. 자, 첫 번째, 가상 공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인터넷이 많이 발전됐죠, 그죠? 여기 보이는 인터넷이 발전합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생활 양식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 자,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 구매가 많아져요, 그죠? 자, 그리고 업무 처리 또한 요즘에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동거리하고 공간 제약이 감소해요. 자, 이동거리하고 공간 제약이 감소하면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물건 같은 거 살 때 요즘에 직접 가게에 가서 사거나 아니면 어떤 현장에 방문해서 산다기보다는 요즘에 인터넷으로 물건 구매하거나 그런 변화들이 많이 발생하죠.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공간 정보 기술이 발전합니다. 여러분 위치 정보 시스템, 흔히 말하면 GPS죠, 그죠? 자, 그리고 지리 정보 시스템, GIS 등의 발전으로 이런 것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위치 정보 시스템이나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해요.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GPS 같은 경우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차량에 탑승하게 되면 우리가 요즘 내비게이션 많이 쓰죠. 흔히 말해서 내비인데, 자, 내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 내비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파악을 하면서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리고 경로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내비를 통해서 알려주죠. 이런 게 다 위치 정보 시스템 GPS를 활용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볼게요. 자, 정보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 보겠습니다. 되게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정보에 따라서 변화가 발생하죠. 정치 행정도 있고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도 있습니다. 자, 정치 행정 분야에서 정보에 따라서 어떻게 생활 양식이 바뀌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누리소통망이나 가상공간을 통한 정치 참여의 기회가 확대돼요. 정치 참여의 기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어떤 선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이전에 선거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전부 어디에 나옵니까? 인터넷에 나오죠. 인터넷을 통한 정보 획득이 유리해집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획득. 자, 우리가 이런 정보 획득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요즘에 전자민주주의라고 많이 하거든요. 전자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는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전자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이런 민주주의 실현이 조금 더 가능해지면서 소통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 민원 내기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민원이란 게 거창한 게 없어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뭐 주민등록 등본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주민등록 등본될 때 과거에 인터넷이 발전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지자체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가서 직접 이런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다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요, 인터넷으로 출력을 한다든가 그런 게 가능해지시됩니다. 이런 게 다 정보에 따른 생활 양식이 변하겠죠. 자,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 볼게요. 우리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됩니다. 전자상거래. 여러분 전자상거래가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간접거래라고 합니다. 보통. 자, 간접거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매자하고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접촉해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간접거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거래 마찬가지죠. 인터넷에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면대면으로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비대면으로 접촉해서 이런 거래가 가능한 게 간접거래입니다. 직접 거래보다 당연히 현대사회에선 정보화로 인해 간접거래가 더 증가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원격 근무 화상회의를 통한 업무의 간접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간접 효율성.
직접 안 만나도 돼요. 여러분들 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직원이랑 대화를 할 때 직접 만날 필요가 없죠. 요즘에는 화상회의 같은 거를 통해서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간접 효율성이 증가하고요. 자, 그리고 온라인 금융거래도 활성화되겠죠. 요즘에 여러분들 돈을 이체하거나 할 때 직접 뭐 돈을 예를 들어 출금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죠.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금융거래가 활성화됩니다. 자, 우리 사회문화적 측면 볼게요. 유비쿼터스 구축으로 원격 진료, 원격 교육이 가능해진다는데, 유비쿼터스 간단하게 말하면요,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자유롭게. 여러분들 요거를 가능하게 한 게 뭡니까? 우리가 기술 중에 스마트폰이죠.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식 정보 공유 및 다양한 집단과의 교류로 인해 수평적 인간관계로 변화해요. 수평적 인간관계. 그럼 수평적 인간관계 뭐예요? 인간관계가 모두 평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게 가능한 이유는 뭐죠? 인터넷의 발달입니다. 요것 또한. 여러분 현대사회에 와서 정보화로 인해 수평적 인간관계가 발전했는데, 그럼 과거에는 당연히 뭐였겠어요? 수직적 인간관계였겠죠. 그죠? 그리고 문화의 확산 속도 또한 빨라집니다. 문화의 확산 속도. 우리가 요거를 전파성이라고 하죠. 전파성이 증가해요.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어서 SNS나 이런 데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면은 꼭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이러한 전파성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밑에 여기 관료자고 탈관료제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설명하기 조금 힘들어서요. 요건 다음에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학교에 오면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에 따른 문제점하고 해결 방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당연히 정보에 따라서 뭐가 발생하냐? 인터넷 중독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중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대면적 인간관계가 약화돼요. 사람과 사람 간의 얼굴을 보고 하는 이런 관계들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어려움을 초래하겠죠. 자, 해결 방안 볼게요. 인터넷 사용시간 통제도 있지만 여기 보이죠?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요게 일종의 여러분들 제도죠, 제도. 이런 제도적 측면이 굉장히 해결 방안이 중요하다. 전 시간에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이버 문제예요. 사이버 문제. 여러분들 실제로 사이버상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익명성을 활용해서 사이버 폭력이라든가 해킹,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사기, US 사이트 등이 많이 운영됩니다. 요거에 가능하게 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전파성이 빠르다는 거였죠. 그죠? 해결 방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정보윤리 교육 강화도 있지만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을 강화하는 거예요. 관련 법률. 요거 같은 경우에 결국 뭐예요? 우리가 규제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죠? 규제 증가. 자, 세 번째입니다. 사생활 침해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개인정보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정보의 거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CCTV와 휴대전화를 통한 감시 및 통제가 증가해요. 자, 요것 또한 해결 방안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거. 요것 또한 규제를 증가시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네 번째, 정보격차입니다. 일반 국민과 정보소외 계층 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돼요. 여기 정보소외 계층이 옆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뭐 계층 간, 지역 간, 연령 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계층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계층은 상층이 있고 하층이 있죠. 그죠? 자, 당연히 상층에 비해서 하층이 우리가 정보 획득이라든가 활용 능력이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층 간에서 봤을 때 하층이 정보 소외 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도시가 있고 촌락이 있겠죠. 자, 도시에 비해서 촌락은 당연히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나 그 다음 시기나 이런 게 많이 늦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 간으로 봤을 때는 촌락에 사는 사람들이 정보 소외 계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령 같은 경우엔 우리가 크게 노인하고 청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청년에 비해서 노인들은 어때요? 정보 획득 그런 하는 속도나 그런 기술력들이 많이 부족하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노인 같은 경우도 정보 소외 계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정보격차 해결하는 방안은 정보 소외계층에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준다. 실질적으로 장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보 활용 교육이죠. 그죠? 실질적으로 장비를 하고 소프트웨어만 지원해준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요 장비하고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줬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거를 사용하는 사용 방안을 알려줘야죠. 그죠? 정보 활용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용 방안을 알려주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준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줘야 돼요. 자, 밑에 그래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보격차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그래프가 몇 개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밑에 보면 장애인도 있고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눈치 빠른 사람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은 정보 소외 계층입니다. 정보 소외 계층들. 자, 그럼 그래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 그 다음에 장노년층, 북한 이탈 주민, 결혼이자 전부 다 지금 수치 자체가 어때요? 높은 편이죠. 90%를 거의 육박하고 거의 100%까지 가까이 되는 사람인데 실제로 정보에 접근하는 지수 자체는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옆에 보이는 활용 지수 한번 볼까요? 실질적으로 접근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활용 같은 경우 접근 지수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접근 지수 자체는 우리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높지만 이 높은 접근율을 활용하는 것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정보 소외 계층들이.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정보 소외 계층들이 좀 더 정보의 접근성보다는 활용 방안을 늘려주는 게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죠. 활용 방안을 늘려주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정보 격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 보면 정보에 따른 변화와 그 다음에 발생하는 사회 문제점, 그 다음에 이런 사회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 문제를 탐구하는 방향이라든가 연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